네, 초기의 정치본색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체포영장이 상당히 늦었습니다만은 발부가 됐습니다. 드디어. 예, 판사님도 힘드셨나 봐요. 고민이 깊었죠. 체포영장 예. 원래 이렇게 길게 고민 안 하거든요. 이 정도는 아닌데. 예, 체포영장 예. 그냥 발부하든지 뭐 기각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어쨌든 고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발부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발부될 거라고. 구속영장보다 체포영장은 훨씬 기각될 확률이 낮아요. 일단은. 그렇지. 예, 게다가 예. 3번 출석 그리고 검찰까지 포함하면 4번이거든요. 사건이 이첩됐으니까 이 정도면은 안 할 경우에는 법원이 받을 비난이 엄청나죠, 사실은. 그렇죠. 예. 법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예. 올해 한 해 정말로 힘들었던 한 해인데 그나마 마지막 날에 조금 한 줄기 서광 같은 일이 벌어졌고 12월 30일 연초에 이제 우리 새해 선물로 예. 윤두광 체포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선포돼서 그날 밤에 우리가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를 다 봤어요. CCTV로도 보고 ENG 카메라로도 보고 다 봐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강도 부하들 다 체포했고 강도의 주범은 한남동 특정 주소에 있는 거를 다 알아, 전 국민이. 강도 얼굴도 알아. 그런데 체포는 결과적으로는 내년 뭐 한 1월 3일 정도에 한다고 보면 그건 한 달 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르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또 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는 거 체포영장이고 무효다, 원천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포 과정도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참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2년 반 넘게 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우리는 뭐 변호사 선임을 하든지 말든지 서류 송달된 걸로 치고 간다 이랬더니 이제 뭐 배 씨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변호사 선임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 우린 변호사가 부족합니다. 이 배 씨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배 씨성에 이제 두 변호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 우리는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한다고 하니까 김홍일, 윤갑근 두 사람을 선임을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은 이전부터도 법적인 조력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선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초에 선임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서는 침대 축구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이 두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 또 체포영장 청구하는데 가가지고 대응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선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동안 왜 선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본인이 유리할 때는 그냥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게 필요할 때는 또 선임 안 하고 그냥 침대 축구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서류 안 받으려고 서류 그렇죠. 안 받으려고 또 선임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고 이게 뭐냔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본인이 검찰일 때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검찰이 내란죄 관련 수사 권한이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쭉 하는 건데 검찰이 이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받을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건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연관된 범죄가 내란죄가 나오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김영현 전 장관 그 구속영장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은 사안인 거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직권남용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야. 이게 이제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었는데 그것도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는 소추가 안 되는 거지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수사를 하다가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나오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이 수사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제가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뉴스 보면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안 되는 이유랍시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침대 축구하다가 그것도 이번에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 자체가 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런 체면이랄까 이런 자격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대응이다라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 체포영장이 기한이 있을 거거든요. 뭐 6일인지 7일인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응할 거냐 그러면 순순히 체포영장 갖고 왔으니까는 체포가 되십시오. 아마 뭐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수갑 채워갖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건 뭐 아무래도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국격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데려가는 형식일 텐데 나 안 가 그러면은 이 수가 있는 거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는 과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막고 이러면은 그 뭐 수가 없는 거 아니요? 이 기사를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도자를 했으면 지도자답게 가자고 그럴 때는 좀 가는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좀 보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면이랄지 국격이랄지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높여야 되는 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법기관이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으면 본인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설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법치주의의 나라고 민주나라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대통령직을 지내겠습니다만 그래도 따라야죠. 이게 탄핵을 당할 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의 뭐랄까요? 디그니티? 예, 그 정도의 위험은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범인들이 하는 가령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체포영장을 누가 발부하러 갔는데 뻗대고 드러눕고 막 옷 벗고 뭐 이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진짜 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 취재하러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 서민들도 있고 그냥 이거를 공권력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서민들 삶을 짓밟는 특히 노점상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공권력 그 다음에 막 그 과도하게 하는 공권력을 그때는 비난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 자체가 윤석열 씨 자체가 아주 과도하게 지금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저 사람이 스스로 국격을 높이는구나.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야 그냥 다 죽고 니 죽고 나 죽자. 그냥 양아치처럼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여러 번 우리 스펙스에서도 얘기했는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윤석열이 바뀔 사람이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맨날 제가 찌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찌질이고 여기에 이제 정치 좀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서포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엄정하게 법 집행을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일주일 내에요. 7일 내로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발부되기 전까지 하면 되니까 저는 빠르면은 이제 목요일, 수요일날 1월 1일이니까 이제 집행을 안 할 것 같고 목금 아니면은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죠. 다음 주 초 월요일쯤에 아마 이거 집행하지 않을까. 7, 8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경호처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호처의 공식 입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경호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법적 절차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최근에 뭐 인사가 경호처 고위 관계자랑 한 4일 전? 요 정도쯤에 요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지금 물어봤더니 답을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호처의 목적은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니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호처의 기류가 약간 묘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게 안전하게 인치하는 거다. 뭐 안전하게 이렇게. 구치소로 모시는 세상에 제일 그렇지. 안전한 데가 구치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엄정하게 감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을 꼭 관저에만 데리고 모셔야지만 이게 경호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본인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자해랄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을 어떤 감시 시설에 두고 자행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혹시 자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도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 나라 자체가 결국은 이제 전두환이 자연사를 함으로써 이게 역사가 오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대로 이성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분이 몇 년형을 받든 거기에서 그냥 감옥에서 법대로 살게 하는 게 가장 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수립을 네, 해야 돼요, 그 정의를. 오늘 조선일보가 얘기한 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건 경호처 문제가 아니고 지지자입니다. 지지자들 지지자. 문제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뭐 일부 정치인들 사례, 뭐 하나가 전 대표라든가 뭐 이인재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예. 사례 체포영장 나왔는데 당사 앞에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운집하여서 그걸 집행 못한 사례가 일부 있는데 그런 사례처럼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거 유튜브 잘 보시는 분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으면 별 수 없지 않냐 이게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 태도를 보여서 나는 안 나간다 이런 와중에 예. 나는 안 간다 이런 와중에 그런 식으로 극우 유튜브를 잘 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으면은 어쩔 것이냐. 경호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의 입장이 그 이전에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막은 거는 법상에 이거는 뭐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은 압수수색을 그냥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 갖고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협의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항이 있을지 몰라도 예. 체포영장을 막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건 경호처가 만약에 이거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를 막으면은 지금 공수처가 공문도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경호처 직원은 다 그런 현행범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잡혀가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명이 막으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렇죠. 형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호처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요거는 볼지라도 지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럴 경우는 어쩔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예상되고 그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도자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안 바뀐다라는 전제를 깔고 봤을 때 그러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댓글에서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아주 이게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 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하고 그 경호처가 어차피 협의는 해야 돼요. 협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협의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경호처 직원, 경호처 관계자의 말대로 안전하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과천으로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근데 한남동 관전은 헬기가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자들은 뭐 거기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경호처가 이제 협의를 해준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헬기로 옥상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헬기로 착륙을 해가지고 경호처 직원이 인수인계를 해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범죄인 인수인계 하듯이 거기에서 그냥 인수인계를 받아서 헬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과천으로 갔다가 과천 공수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잘 곳은 서울구치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구치소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체포영장 48시간 이상 되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 순서, 본인이 이제 뭐 여기서 묵비권 행사한다 그래봐야 다른 증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또 발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여기에서 또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것도 또 증거 인멸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 헬기 아이디어 내신 분은 아주 칭찬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 아까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제목이 이거예요. 체포영장 발부돼도 윤희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지지자들이 다 모여라. 지지자들이 모이면은 옛날에 한화가 미인재처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뭐 제가 좀 과잉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거의 논조가 그래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헬기가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헬기도 또 저는 조금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헬기가 뜨고 내리는 이 상황에 네. 이를테면은 뭐 다른 뭐 이를테면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지금 이미 윤석열 극우 유튜버를 포함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한남동 관저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네. 바로 앞에서는 못 합니다. 어차피 지금 집회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실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경찰 한 10개 중대에 보내가지고 인간 벽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길에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차로 거기서 호송하는 게 그게 가장 낫지 않나. 그러니까 충돌을 미리 방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예, 미리 방지해야지 이거를 네. 같이 들어가면서 공수처랑 막 엉키고 막 검사들이랑 엉키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 거를 공조본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수처가 한 게 아니라 소환조사는 공수처라 얘기했지만은 이게 공조본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는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그리고 뭐 수사권 뭐 조사권 얘기가 있으니 경찰도 여기 우리 같이 있다라는 것도 좀 보여준 건데 결국은 경찰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특수사본부가 움직여가지고 같이 이걸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무난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뭐 많은 댓글분들이 이제 경호처나 헬기가 이 뭐 특공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공대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잡아서 이제 가둬라 뭐 이런 극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씨에 대한 분노나 증오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만큼 윤석열 씨를 증오하거나 분노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잃은 사람 계세요? 여기에? 댓글 중에? 그것도 꽤 괜찮은 직장인데? 윤석열 씨는 안전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되치기 당해요. 절대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경호처와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돼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권성동이나 윤석열이 바라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게 소요됩니다. 소요 사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법치와 안전하게 가는 거지. 아무리 분노한다고 해서 이 뭡니까 다 잡은 내란범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잔인할 정도로 냉정해야 됩니다. 예? 잔인할 정도로 냉정해야 된다고요. 절대 이렇게 댓글에서 선동하지 마십시오. 뭐 특공대 보내서 뭐 패고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윤석열 씨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뭐 다친다거나 피가 보인다거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예, 절대 선동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나라가 또 뒤로 후퇴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지 뒤로 후퇴하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하튼 법적으로 잘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아니 그 수갑은 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대체적인 전망은 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는 수갑을 채운다든지 뭐 이렇게 인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접근이라는 거는 이 어떤 뭐 도주를 한다든지 뭐 그러한 어떤 시도를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구속 이 도구인데 네.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갑을 채운다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유도하는 대로 어쨌든 간에 구치소까지 가느냐 이게 핵심인 건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과정에서의 방해 이런 게 큰 변수인 거고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씨가 이게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를 알았겠죠. 이 시간이면 9시 31분에 백브리핑을 기자들이랑 한 건데 영장이 이미 이제 발부된 걸 알았었을 만한 시점이에요. 네. 예. 9시 31분에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거를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국격이 있는데 신중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예. 이 조사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3번 얘기했습니다. 3번 소환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중범죄입니다. 내란죄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데 딱 하나 내란죄에 대해서 이거는 불소추 특권이 없다. 얼마나 중한 범죄면 이것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안 됩니까? 그런 범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3번 불렀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할 때 중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3번 통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검사할 때 3번 통보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바로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이지. 그렇지. 근데 3번이나 불렀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와요. 예? 그러면은 3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한 게 조율이지 않습니까? 조율을 했는데도 그것도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청사 다 비었으니까 경호 문제도 없으니까 좀 오십시오. 안 왔잖아요. 그러고 그 3번 부르고 나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 어떤 그러니까. 국격의 훼손입니까? 국격이 훼손되는 게 싫으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그 대단한 윤핵관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직통 전화가 될 테니까 체리 따봉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국격이 훼손되니까 그냥 혹시 가셔갖고 소환 조사에는 응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체포영장을 가지고 국격이 훼손된다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조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체포영장은 조사를 안 받을 때 데리고 오는 게 체포영장인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체포영장은 조사를 안 받기 때문에 데려오는 게 체포인데 지금 왜 검사를 하신 분이 이거를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조사를 거부하니까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데려다 놓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또 할 거잖아요. 이걸 뒤섞어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일이 전혀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는 또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극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막 여러분이 얘기하셔라. 그리고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이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집권당의 원내대표고 이런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한승현 님이 안전하게 질질 끌려가는 걸 꼭 보고 싶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전하기만 하다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질질 끌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옆에서 이제 수사관들이 이렇게 부축을 하거나 살짝 잡고 나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질질 짜는 거는 저도 보고 싶은데 이번은 아니고 나중에 법정에서 아마 질질 짜는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질질 짜는 거. 인간 윤석열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자해 가능성 아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자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해할 사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이게 헌재 가도 이거 기각될 수 있다. 인용 안 된다. 그 얘기를 실제 주변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야, 내가 그 검찰총장 출신이자 내가 제일 잘하는데 끝까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이거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 주장으로는 그렇게 쉽게 자해를 할 것 같지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6자로 하고 싶어요. 잘한다 권성동. 그러니까 권성동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아먹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권의 문을 원조윤핵관 권성동이 열었잖아요. 이 정권의 문을 권성동이 닫고 국힘 문도 닫으면 되겠다. 권성동이.
나무 못까지 다 바꿔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논쟁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네. 뭐 한번 이렇게 뭐 민주당이나 야당하고 붙어볼 만한 사안이 있고 해서는 그렇지. 안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비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게다가 네. 이제 대통령께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이거는 대통령께서라고 말한 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께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 통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이 대답도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본다.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에 발부된 체포영장에 순순하게 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 법을 공부한 검사 출신이 뭘 대응을 한다는 거야? 뭘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뭐야? 사실상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윤석열 씨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아무 말이나 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것을 정당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렇고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존의 쌍특검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최상목을 에게 확인하지 못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존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그냥 지금 6명 체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쌍특검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수사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 수사하겠다는 거여서 비합리적이다. 야당 특검이다. 그래서 정부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 뭐 전혀 변하지는 않았군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뭐 수십 차례는 얘기한 것 같은데 위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예. 뭐 다른 이유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논리를 갖고 오면은 그 새로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결국은 추천권 얘기 아닙니까? 오늘은 뭐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위헌이다라는 논리가 아니니까 수사 네.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본다 뭐 이 얘기니까 네.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 그렇지. 죄를 짓지 말아야죠. 누가 네. 명태균 씨하고 누가 명태균 씨한테 뭐 저기 해가지고 공천 받고 뭐 그러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런 의혹을 사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 없어야죠. 그럼 애초에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안이 그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그러고 다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그걸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걸 왜 하여튼 그렇죠. 뭐 네. 그걸 안 넣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뭘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추천권과 사법적인 건데 왜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네. 추천권과 관련된 거는 자꾸 이게 무슨 뭐 검사가 판사까지 지명하는 것이다 등의 무슨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 대통령이 선택하는 2명을 야당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야당이 추천하는 이 특검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대부분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지난 정권의 드루킹 특검을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을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검을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네. 뭘 과거의 사례를 거듭 말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특검들도 다 위헌이었느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추천권이 위헌이다라고 당시 헌법재판소에 갖고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자 그런 추천권이나 이런 거는 국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여기 와서 위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딱 가름을 사줬잖아요. 예. 다 정리된 얘기를 지금까지 이거는 근데 위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정부한테 얘기하고 정부는 그 이유로 대통령이 수차례 이걸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반복하고 그리고 이 정부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한 이유 지금까지 정부가 이 거부권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입장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도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 김준일 평론가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네. 광고를 보고 최상목에 건넨 저 쪽지 있잖아요. A4짜리 쪽지가 아니고 무슨 조그마한 이제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말이 유행을 해서 조그마한 이 입에 붙었네. A4 용지 한 장짜리 뭔 것 같은데 서류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거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최상목의 판단 결정은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죠.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이 됩니다. 혜택 3년마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100%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이제 이슈는 우리가 이제 관심사항은 헌재재판관 임명인데 그 임명과 관련해서 혹시 이 A4 용지 한 장의 이 쪽지라는 게 어떤 최상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어떻게 보세요?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그 쪽지보다는 네. 최상목 대행이 지금 처한 정치적 상황 이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은 원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오후 4시 반으로 미뤘어요. 예. 왜 미뤘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벌어질 수 있는 아니면은 오후에 국회에 열려가지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오전에 먼저 해버리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이번 국무회의에서 해야 될 게 1월 1일까지 지금 거부권 행사 시한이거든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예.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오늘이요. 예, 오늘. 그러니까 내일 12월 31일이지? 예. 임시 국무회의를 내일 열어가지고 내일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그냥 행사를 안 하면은 그냥 발효가 되는 건데 국힘에서 또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보고 그리고 4시 반에 국무회의 열어서 처리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도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탄핵이나 이거하고 연결짓기는 않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사실 이제 급하기는 하지만은 상설특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사라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해도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으면은 거기에서 해서 그렇고 김건희 특검은 결국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권력이 완전히 향배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들깨처럼 또 물어 뜯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 맡겨둬도 됩니다. 지금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쌍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제 나중으로 다시 미뤄질 것 같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한테 임명하라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오늘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기한이 없고요. 일단 헌법재판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기한이 없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국가 애도 기간이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제주항공 참사까지 난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볼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힘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는 거고 이거는 완전 개인적인 추론인데요. 결국은 최상목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지만은 이 정권에서 중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수석 비서관하고 지금 기재부 장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권 바뀌면요. 최상목은 그냥 날아갑니다. 이제 야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놀 당연하지 거예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제 이건 완전 추론인데 예. 추경호의 길을 갈 것 같아요. 아 정치인이 된다고? 예. 저는 일종의 딜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경호는 어차피 추경호가 처음에 비례대표부터 시작했나? 비례대표부터 시작을 아니요 대구부터 시작을 대구부터 했어요.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TK 아니, 그러니까 쪽에 뭐 아니 박근혜가 공천 준 거죠. 쉬운 예. 것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예. 추경호는 다음에 공천받기 어렵고 중간에 이거 보궐선거 벌어질 수 있어요. 추경호 같은 경우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추경호 자리에 최상목이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완전 추론이에요. 근데 어차피 최상목은 이제 실업자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판에 자기가 순순히 다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 막 최상목에 대해 일부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 화나는데 이거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보시죠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데 저는 개인적인 추론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거부권만 행사하고 끝날 거다 오늘은.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예.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음. 법무부 장관이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헌 관련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리를 가지고 최상목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음. 보고를 했고 최상목이 그러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그 논리로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여당도 그런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전 상황 같으면 거부권 행사만으로도 야 탄핵할 거야 막 이랬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막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 이거에 대한 역치가 지금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검 거부권 행사까지는 우리가 참아볼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금 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 사람이 최상목의 개인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 보도도 그렇고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는 있대요. 그런데 여당이 임명을 뭐 거부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일단 있어봐. 이게 이제 주된 이 설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둬봐봐. 두는 거 괜찮잖아. 무슨 뭐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근데 이거 좀 들어보세요. 아니야. 그거는 걔들의 논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 걔들의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 한국 언론에서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게 뭐냐면 헌재 그 헌법을 어제 다른 변호사랑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말을 잘 안 하고 있는 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규정이 그 있더라고요. 얘기를 제가 규정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행 법은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갭이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국회가 거의 헌법에 보시면은 선출한 거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한다고. 그렇죠. 그 사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헌법입니다.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근데 저 1항에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어예요, 이게. 그래서 사항에도 임기 중 재판관이 결혼된 경우에는 결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놔두는 게 맞다.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가 원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또 깨부수는 게 허정 내각에서 하성수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봤어. 맞아요. 네. 찾아보니까 허정 내각에서 허정이 권한 대행이었거든. 그때 4.19 혁명 났을 때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보니까 윤호병 등 그때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더라고. 윤호병 등 11명의 장관을 임명을 해버려. 장관은 완전히 적극적인 임명 행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임명이 아니고 소극적 임명만 해주면 되는 거야. 대통령 권한대행이.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까지 적극적으로 임명한 역사가 우리나라 헌정에 있어. 웬 쓸데없는 헛소리야 이게. 그래서 전부 다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게 탄핵 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임명을 안 하면 탄핵 사유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나온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으나 네. 그런데 이 자들은 주장을 이렇게 하기를 제가 그래서 오늘 어디다 글도 썼는데 악마의 계산이라고 썼습니다. 악마의 계산. 악마의 계산이다. 뭐냐? 이렇게 질질 끈다. 그런 헌법재판관을 이 최상목이 그래서 이제 한덕수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임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경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을 봐도 임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임명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당의 설득 포인트가 좀 더 봐 일단 요걸로 설득을 하는데 그러면서 정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려는 거냐면은 지금 탄핵 사유라고 말씀드렸죠. 임명을 안 하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 야당은 임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그럼 탄핵. 그다음 타자 나오죠. 이주호 나오죠. 이주호 나오면 임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그럼 탄핵. 이것은 다 탄핵 소추의 사유다. 그렇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걸 뭐 따져봐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다 이것은. 그다음에 뭐 유상인 씨 나오죠.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또 탄핵. 뭐 소위 줄 탄핵이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론조성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항공항에서 제주항공 이 여객기가 사고가 났지 않느냐. 줄 탄핵은 안 된다.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줄 탄핵이 부담스럽다. 요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부담스럽다. 줄 탄핵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요걸 만들어 놓고 이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아니 근데 이게 이거 그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거는 최상목도 지금 부담스럽고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이 상황에서 역풍이 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역풍이라는 건 없어. 그런데 단지 또 다른 방법도 있거든. 탄핵 안 하고 그러면 최상목한테 최상목이 이렇게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빨리 결정을 좀 해주시오. 라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돼. 그러면 2, 3주 안에 결론이 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최상목은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줬습니다. 국민의힘님, 권성동님, 예?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헌재 결정이라서. 그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나온 게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케이. 네. 나도 말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악마의 계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믿고 이제 지금 질질 끌면서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 뭘 얘기하느냐 이자들이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뭘 얘기하느냐 윤석열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을 먼저 다뤄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덕수 탄핵을 먼저 다뤄주면 이자들은 뭘 기대하느냐 한덕수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각이 되면은 한덕수가 돌아온다. 그러면 최상목이 네가 부담스러워? 네가 좀만 시간을 끌어봐. 네가 시간을 좀 끌고 있으면은
한덕수가 돌아올 것이다. 한덕수가 돌아오면은 네가 좀 부담스러운 거 욕까지만 하고 너는 이제 좀 견디다가 네 부담스러운 얘기 좀 견디다가 우리가 상황 조성 이렇게 해놓은 거 등등을 이렇게 막 짬뽕 시켜가지고 민주당 줄탄핵 부담스럽지? 최상목 탄핵 못 시키지? 이렇게 하고 있어봐. 이런 거 가지고 막 무슨 뭐 여러 개 가지고 막 장난치고 있을 테니까 한덕수가 돌아오면 설거지 한덕수한테 시킬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해 안 하시겠지만은 예. 국힘이 지금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딱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게 법리적으로도 맞고 당연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런 상식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무슨 꼼수를 쓰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1월 4일 전까지는 탄핵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저는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 굳이 민주당이 탄핵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고민이 이제 있을 거. 그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탄핵.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최상목 탄핵. 두 번째는 이제 설득. 뭐 설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설득. 이제 세 번째가 가진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유의 거가 될 거. 그러니까 설득과 압박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상목이 약한 고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약한 고리라서 최상목 선에서 웬만하면은 해결해 봐야지 이거를 최상목 선에서 못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사안이 좀 복잡해질 것 같다. 이주호는 더 안 하고 이주호는 게다가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도 안 했어요. 참석도 안 했죠. 네,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주호 다음에 이제 뭐 김영호 나오고 막 구구 유튜버 출신인 김영호 나오고 막 복잡해집니다. 막 그 전에 이제 유상임 장관 있고 그 다음에 조태열 이제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좀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 농림부 장관까지 가야 돼. 농림부 장관이나 뭐 보훈부 장관 막 농림부 장관이 제일 안전한 것으로 예. 보여.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6명 탄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탄핵을 해버릴 것이냐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탄핵의 명분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개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주호까지 전부 싹 탄핵이다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적으로 생기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당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한 명씩 탄핵하면은 최소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거를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하기까지 이 기간이 한 명 할 때마다 시간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2월 달이 넘어가고 3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사실은 탄핵만이 능사는 아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돌파구를 지금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말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도 했잖아요. 김종환 변호사인가 이런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 조한창 그 내정자 재판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3명이 본인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헌재했다가 가령 이제 지난번에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가 계속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줬잖아. 최민희 같은 경우에. 그럼 헌재했다가 본인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빨리 한 3명이 다 해도 좋고 2명, 뭐 한두 명만 대표로 해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 헌재에다가 좀 빨리 결정을 좀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권을 좀 맡기는 방식이라면 국힘 내에도 뭐 나름의 협상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지만 네. 이 협상파들이 그리는 그림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는 없다. 일단 결국은 임명하긴 해야 된다. 그러나 이 헌재 요게 이제 사실은 뭐 웃긴 얘기인데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걸고 받아내는 것이다. 받아내야 될 것이 있는 것이다. 뭘 받아내는 거냐? 뭘 받아내요? 네, 특검 추천권을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천이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구나. 그렇죠. 요새. 그렇죠.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추천권을 바꾸자. 요걸 바꿔 먹자. 근데 요거는
요거는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아. 관철이 자기네끼리도 이게 합의가 돼갖고 관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에 방점을 맞추느냐의 문제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어떤 당의 입장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기들끼리의 통일된 입장으로 그러면은 정해지고 그럼 임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추천권이라도 요걸 바꿔보자. 이게 가능한 얘기냐.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일단은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에 방점이 미치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일부의 얘기인 것 같고 이게 딜이 안 될 것 같다. 이것마저도 예.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일부 언론은 이제 이 얘기를 대안이랍시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이. 안타까운데 근데 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처음에 거의 모두의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권성동이 국민의힘에 문 닫고 거기다가 폐쇄해서 못질까지 다 할 것이다. 저도 덧붙여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전략 자체가 뭐 3자 특검을 하든 누가 하든 간에 특검의 결과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 어떤 변호사가 특검을 맡든지 간에 지금도 정영식 재판관 처음에 그 굉장히 우려했습니다마는 야 빨리빨리 해 빨리 안 하면은 우리가 제재할 거야 직접 말한 사람이 정영식 재판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탄핵을 받는 것에 관한 조바심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물론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100% 안전한 방법은 3명이 임명돼서 8대1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게 최고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헌재도 6명으로도 아마도 누가 아프지만 않으면 6대0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 사법부 전체, 헌법재판소 전체가 이런 식으로 헌법을 우롱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시간을 끌면서. 그 국민들 앞에서 다 보였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들 중에 분명히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야, 저 사람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꼴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인 건 맞아.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그거는 맞지. 그러나 이런 사건에 있어 가지고 뭔가 그 누구를 해코지해서 재판을 못 나오게 한다든가 뭐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이거는 분명히 탄핵이 돼요. 탄핵이 되는 거를 열심히 돌다리를 야 이렇게도 두드려보고 저렇게도 두드려보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100% 탄핵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근데 6명이서 하는 것은 6명이서 하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플랜 B입니다. 그 플랜 B야. 네. 맞아. 이 플랜 B일 맞아. 수밖에 없고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브리핑 하잖아요. 계속 물어본단 말입니다. 기자들이. 6명이서 그러면은 판결할 수 있느냐. 논의 중이다라고 답을 해요. 논의 중이다라고 답을 하고 그렇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훨씬 더 빨리 논의 중이다. 그렇지. 왜 그러냐? 사실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보도되기로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다. 요 정도는 보도가 됐어요. 근데 요 이견이라는 게 나는 윤석열 편이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법리적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이전,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이전부터도 그 쟁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명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래서 이전에 이제 사건이 이제 이 결론이 안 난 사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6명이서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렇죠. 있어서. 요게 왜 그런 것이냐?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게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이렇게 추천해서 이제 9명인 구성인 것인데 지금 뭐 하나씩 뭐 비었다든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국회 3명이 지금 통으로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그렇죠. 추천 3명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헌법재판소 구성 원리가
아무튼 간에 요 세 주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민주적인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근데 한쪽에 추천 3명이 통으로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 6명의 구성으로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법리적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그렇죠. 완벽하게 시멘트를 발라버리려면 9명으로 가는 게 가장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 헌재는 이제 바라는 게 첫 번째는 완전체가 돼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헌법재판소가 원하죠.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할 수 있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헌재는 똑같아. 이거는 이견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지금 6명 체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이거를 함부로 밝힐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6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6인 가능하니까 그럼 3명 임명 안 해도 되겠네. 그치. 이런 논리가 돼버리고요. 6인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3명은 임명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윤석열을 탄핵 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시간을 계속 지연을 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메시지 뭐냐, 정치권 니들을 해결을 해라. 이거는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끌고 오냐. 예전에 처음에 이진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예. 탄핵 이제 그 헌법재판소 갔을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갔거든요. 정청래 위원이. 헌법재판관들 그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꾸짖습니다. 정청래 위원을. 왜 임명을 안 하나요? 아니, 저희 여야가 합의를 못 봐서. 아니, 그거는 국회 사정이고, 예. 정쟁을 하든 말든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막 헌법재판관들이 엄청 꾸짖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불편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이거를 제대로 일을 안 한, 니들이 싸우는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스탠스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치권이 풀어야 돼. 도돌이표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정치권이 풀어야 되는 거고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거 하나가 사실은 테러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테러.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이거는 딱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6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가능하다고 했지 5인 체제가 가능하다고 안 했잖아. 그러면은 한 명 테러해서 이거 못 나오게 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준을 지금 높여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별 이상한 또라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경찰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예. 테러 우려는 당연히 이제 방지해야 되고 특별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정치권이 풀어야 된다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우여곡절 다 거쳐서 국회가 어쨌든 선출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한 명을 결국은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명을 추천했잖아요. 예.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거야. 국회가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임명공약을. 그러면은 정부가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뭐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된 겁니다. 이제는 그 헌법재판관이 막 꾸짖고 왜 정치권은 그러느냐, 뭐 민주당은 왜 그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말이야, 뭐 등등 뭐. 근데 어쨌든 다 협상을 해가지고 여야 합의를 이뤄가지고 인사청문 일정까지 다 합의해가지고 했는데 윤석열 탄핵이 나타났다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변수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를 말이에요. 이러면서 임명 안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한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을 막아보겠다라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일인 거고 무력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이 헌법재판관을 마치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참 아쉬운 일이네요.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임명을 안 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